원주 캠프롱과 캠프 이글 미군 부지가 최종 반환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이 진행되고 빠르면 내년부터 문화체육시설 개발이 추진됩니다. 오염물질 배출 지역에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이 투입됩니다. 시료 채취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조사가 가능해서 미세먼지 단속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해 소방관이 직접 심리 상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술 치료 등이 호응을 얻으면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 처벌되고 주정차 과태료도 3배 비싸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정부가 원주 캠프롱과 캠프 이글 등 전국 4개 미군 기지를 반환받기로 오늘 미국 측과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원주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원주시는 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 캠프롱과 캠프 이글 등 미군 부지가 최종 반환됐습니다. 정부가 캠프롱 등 전국 4곳 미군 기지를 반환받기로 미국 측과 전격 합의한 겁니다. 10년 가까이 방치돼 왔던 캠프롱은 곧 빗장을 풀고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공군 부대에 있는 캠프 이글은 공군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20년 동안 그 싸움을 해왔던 거고요. 그러한 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시민이 중심인 도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공간으로. 그간 반환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문제는 부지가 방치되며 불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우선 반환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이 캠프롱과 캠프 이글에 대한 사용권을 반환함에 따라 온전한 땅 소유권은 국방부로 넘어갔습니다. 국방부는 환경부와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주시는 정화 사업 중간마다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빠르면 내년부터 문화체육시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문화체육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도시공원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그동안 국방부에 냈던 캠프롱 34만 제곱미터 부지 땅값은 790억 원. 올해까지 지불한 땅값인데 내년부터 국방부와 소유권 이전 논의를 할 때 늘어난 감정가를 다시 부담해야 할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영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후 들어 지역별 농도는 원주가 세제곱미터당 131 마이크로그램, 횡성 134, 평창 106, 영월 8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며 모두 매우 나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고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6시부터 도내 전역에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밤 9시를 기해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의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단속에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이 투입됩니다. 이미 장비가 투입된 수도권은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은 문막 산업단지 위로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2개의 포집기와 채취 봉투가 달린 이 드론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환경청에서 도입한 장비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수집한 채취 봉투를 이동 측정 차량 내 분석기로 가져가자 성분 분석 그래프가 바로 나타납니다. 아스콘 제조업체인 이 공장에서는 미세먼지 성분 중 하나인 아크롤레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검출돼 이번 달 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접근성과 시간 대비 효율도 뛰어납니다. 사람이 직접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최대 3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드론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드론과 함께 투입된 이동 측정 차량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지역을 돌며 오염 밀집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게 이 장비의 핵심인데 차량 지붕에 달린 포집기가 도로를 돌며 공장 인근 대기를 채취하면 차량 내부 검사기를 통해 곧바로 시각화된 자료가 나타납니다. 차량이 지나간 곳이 나타나고 이중 기준치 이상의 메탄올이 검출된 곳은 빨갛게 표시됩니다. 지정 악취물과 유기 화합물까지 정밀 검사도 가능합니다. 한 10개 항목 정도를 측정한다고 하면 저희가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을 활용한 방법으로는 최대 60종까지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이 이미 투입된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장 적발 건수가 42%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에도 미세먼지 특보가 반복되면서 드론과 이동 측정 장비 투입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마을에서 불이 나면 피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웃들까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민 복지의 하나로 정착하려면 제도적인 정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마을 회관에 모여 앉은 주민들, 저마다 종이 한 장이 주어졌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나무를 그려보라는 주문에 손을 멈춘 채 머뭇거리고 시험 문제를 맞닥뜨린 학생처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그려나갑니다. 그림이 완성된 뒤에는 그린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나름대로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뭐 혹시 이 마음에 좀 이렇게 잔잔한 지난달 이 마을에서는 땅 주인의 방화로 60대 부부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한 달이 지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처음 접한 프로그램이지만 주민들은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손은 잘 운동이 안 돼, 손 운동이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푸근해, 그리면서. 기존에 불이 났던 마을에 화재 안전 교육만 하던 것을 넘어 주민들의 마음 상태까지 보듬을 수 있도록 미술 치료 등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겁니다. 일종의 집단 상담을 거치고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가와 연결해 줍니다. 지난 6월 시작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곤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착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예산도 조직도 없이 일부 소방관의 의지에만 의존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일시적인 행사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주민 상담을 정례화하려면 필요한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가를 길러내는 내부 육성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소방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쪽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어 가지고 그런 우리 소방관의 어떤가 안전 서비스 영역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재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를 넘어서 이웃들의 트라우마를 돌보는 것도 주민 복지의 하나로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스쿨존 내 사망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앞으로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쌩쌩 달립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는 대부분 규정 속도인 30km를 웃돕니다. 한 SUV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배 가까운 53km까지 속도를 내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단속 중임을 알리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동행한 10분 동안 적발된 차량은 10여 대에 달했습니다. 속도에 따라 적발 차량에게는 범칙금 6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하기 전에 예고 입간판을 2군데 정도 설치하고 저희 노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분 정도밖에 안 해도 한 80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현재 도내 스쿨존 770여 곳 가운데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10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3년에 걸쳐 위험성이 높은 스쿨존부터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시군하고 경찰서의 협조하에 적정한 구간이 올라오면 제가 설치를 하게 될 텐데 아마 한 100에서 150곳 사이에 정도의 설치 대상지가 있지 않을까 저희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경찰도 이에 발맞춰 시야 방해로 사고를 유발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3배로 높일 예정입니다. 올 들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두 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1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군이 요청했던 올림픽 유산 사업 관련 국비 85억 원이 정부의 내년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26억 6천만 원, 동계 썰매 종목 체험 시설 32억 5천만 원, 수호랑 반다비 캠프 17억 5천만 원,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사업 5억 원, 평화봉 명품 숲길 조성 사업비에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평창군은 올림픽 유산 사업 관련 국비가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평화 유산과 스포츠 관광을 접목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내년 정부 예산 1조 2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확보액보다 18%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원주천 댐 건설에 133억 원, 원주 제천간 철도 건설 260억 원, 일군수 지원 사령부 이전 99억 원, 원주 교도소 이전 57억 원 등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 사업에는 25억 원이 추가 증액된 68억 원이 확정되는 등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만 59건이 선정돼 국비 9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돼 원주 모 임대아파트 등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병역 대체 근무 복무자 교육을 위한 대체 복무 연수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월에 들어섭니다. 영월군은 오늘 법무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1년까지 영월읍에 병역 대체 복무자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복무 연수원은 영월읍 8괴리 영월 교도소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체복무 연수원에는 법무부 직원 40명이 상주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